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전기 일반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31번 나가죠. 자, 31번은 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요 주파수 F하고 요 L 인덕턴스하고 C 컨덕턴스의 그 관계를 갖다가 옳게 설명한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 A1의 그 전류값하고 요 A2의 전류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즉 A1하고 요 A2의 요 전류값이 서로 같다는 것은 요거는 병렬 공진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 공진이 되려면요,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 분의 1이 서로 같아지는 걸 우리가 병렬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는 결국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분의 1이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 요 각속도라는 것은 이 파이에다가 주파수를 갖다 곱한 거죠. 자, 요 놈을 갖다 각각 대입을 하면 이 파이 주파수의 C는 이 파이 주파수의 요 L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요 1분의 2파이 FC니까 같이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2파이에다가 2파이 2파이니까 2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 F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LC가 되는 거죠. 요 놈이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주파수의 제곱, 요 놈은 1 나누기 뭐예요? 2파이의 제곱에 요 L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요 루트를 갖다 씌워주면 요 F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F가 나오는 거죠. 주파수. 자, 루트니까 여기 2파이의 제곱이니까 2파이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루트 바깥으로. 루트 LC분의 루트 1은 그대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주파수하고 요 인덕턴스하고 컨덕턴스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여러분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보다 그림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32번 넘어가죠. 자, 이 교류 전압과 요 전류의 곱 형태로 나타낸 거. 다시 말해서 요 P, 요 전력이 전압에다가 전류값 곱한 거. 요게 뭐예요? 볼트 암페어죠? 요게 바로 P상 전력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와트죠? 요거는 전압에다가 전류값 곱하고 여기에다 역률 코사인 세타를 갖다 곱한 것이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효 전력, 요건 바르라고 하죠. 요놈은 VI에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요건 사인 세타죠. 요건 무효율이라고 하고 요거는 역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무효율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P상전력, P상전력 P 볼트 암페어죠. 이놈은 전압에다가 전류값 곱한 걸 우리가 P상전력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33번 넘어가죠. 자, 33번은 전압의 그 구분으로 잘못된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은
저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저압은 직류하고 교류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는데, 직류는 75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고요. 교류에서는 요 6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압은 요 직류나 교류 다 마찬가지예요. 직류는 750V에서부터 7kV, 7000V까지죠. 교류는 요건 600V에서 7kV까지. 그다음에 요 특고압이라는 것은 7kV 초과하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잘못된 거 찾는 거예요. 자, 직류는 고압이 650V 이상이 고압이다 했는데, 요 직류는 750V 초과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750V 초과에서부터 7kV 이하가 고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교류는 600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kV, 7000V 이하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류나 교류나 똑같이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빛이 닿으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로서 광량의 변화를 전류값으로 대체해 주므로 광센서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오드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포토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토 다이오드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수광, 빛을 갖다가 받는 수광 다이오드라고도 해요. 요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요 발광 다이오드죠. 그래서 요 발광 다이오드는요, 요거는 요 전류를 갖다가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빛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포토 다이오드하고 이 발광 다이오드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토 다이오드는 이 빛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 즉 전류로 바꿔주는 거고, 이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 에너지를 갖다가 빛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을 갖다가 전류 값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광센서니까 포토 다이오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오드의 그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터널 다이오드라는 것은 음저항 특성을 마이크로파 발진에 이용이 되는 거고, 요 수광 포토 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광 센서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정전압 그 다이오드는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회로에 갖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류 다이오드는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변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바리스터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온도 보상에 많이 이용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정리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요거는 전류를 갖다가 빛으로 변환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것도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35번 가죠. 자, 35번은 10kΩ의 저항값이 10kΩ이에요. 허용 전력이 10kW죠. 이럴 경우에 허용 전류 I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저항하고 요 I의 값, 그 다음에 그 전력값, 요 관계식.
자, 전력 P는 뭐예요? 전압에다가 요 전류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런데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에다 저항을 곱한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I의 제곱에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P는 I의 제곱에 R이니까 요 I의 제곱, 요 놈은 P를 갖다가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양쪽에 루트 씌워주면 전류 I는 루트 저항분의 전력이 되는 거죠. 그대로 주어진 값을 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전력은 지금 10kW죠. 10kW니까 여러분 와트로 해주면 10의 3승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저항값도 ohm을 갖다가 해줘야 되니까 10kΩ이니까 요거 10 곱하기 10의 3승 oh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예, 1A가 나오는 거예요. 1A. 전류값.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36번 가죠. 네, 36번은 실리콘 제어 정류 소자인 요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도 하고, 사이리스트라고도 하죠. 잘못 나타낸 거예요. 자, 게이트 신호를 인간 때부터 도통까지의 시간이 짧다 했는데, 요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는 요거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소형이죠. 그 다음에 이 대전력 제어에 사용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에노드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극에서 요 마이너스 극, 캐소드라고 하죠. 여기에 게이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서 신호가 가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3단자로 되어 있어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세 가지, 세 단자. 그래서 요 실리콘 제어 정력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요거 사이리스트라고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자는 양극, 음극, 게이트에서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면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게이트 신호가 없으면 요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없다는 거죠. 네, 과전압에 비교적 약한 편이고요. 열의 발생이 적은 편이다. 자, 완전 도통 상태에서 요 SCR을 차단하는 방법은요. 요 에노드를 마이너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캐소드를 플러스로 해줘야 차단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갖다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잘못 나타낸 거예요. 게이트 신호를 인간 때부터 도통시까지 시간이 짧아요. 맞아요. 과전압에 비교적 약한 편이죠. 그 다음에 열의 발생이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 강화는 크게 발생한다. 순방향으로의 이 전압 강화는 거의 없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잘못 나타낸 답이 되는 거죠. 37번 나가죠. 자, 37번 요 그림과 같은 요 블록 선도에서 출력 C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블록 선도를 보면 요 R이
이게 바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D도 입력이죠. 또 여기 C가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력 C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 함수 있죠? 이 전달 함수는 출력을 갖다가 입력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출력은 우리가 패스라고 하고요. 요 입력은 1 마이너스 우리가 루프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입력이 R이고 출력이 C인 전달함수 G1을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출력이죠. 이게 순방향. 자, 걸리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G1하고 G2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패스죠.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예요. 자, 루프는 되돌아오는 요 부분, 여기서 걸리는 요소가 G1, G2가 있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G1, G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력 R분의 출력 C는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C를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입력 R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서로 없어지고 출력 C가 나오는 거죠. G1, G2 나누기 1 플러스 G1, G2에다가 입력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달함수 G2 이놈은 출력이 C고 입력이 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출력은 요 D부분에서 입력에서 출력 C까지의 순방향에 걸리는 요소가 G2밖에 없죠. 다음에 입력 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 거죠. 자, 루프는 이 전체가 걸리는 거죠, 또. 그래서 1 마이너스, 여기 부호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프에 걸리는 요소는 G1, G2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입력 D분의 출력 C는 1 플러스 G1, G2분의 G2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출력 C만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양변에다가 D를 갖다 곱해주면 여기 D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출력 C만 나오죠. 이건 1 플러스 G1, G2분의 G2의 입력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 그 출력 C를 C1, 밑에 출력 C를 C2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C1, C2의 합이 바로 그 출력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1 플러스 G1, G2분의 G1, G2의 입력 R을 곱한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출력 C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C2는 1 플러스 G1, G2분의 G2에다가 입력 D 곱한 거, 요게 바로 C2가 되는 거죠. 둘의 합이 바로 출력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38번 가죠. 자, 38번은 요 변압기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이 변압기라는 것은 두 개의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변압하는 기능이다. 즉, 전압을 올려주거나 낮춰주는 거죠. 그
그다음에 1차 측하고 2차 측의 전압비를 변압비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그다음에 요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 요게 틀린 거죠.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전류를 뭐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변류비는 권수비하고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의 해설 쪽에 보면 이 변압기라는 것은 두 개의 그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변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변압기에 요 1차 측에 요 감긴 코일이 있고 여기 2차 측에 코일이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차 측에 감긴 코일의 횟수를 권수비 N1이고요. 권수가. 그다음에 2차 측 코일에 감긴 횟수를 N2로 한 거죠. 그래서 1차 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 2차 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V1,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권수비, 요놈은 1차 측의 코일의 감은 횟수를 2차 측의 코일의 감은 횟수를 갖다가 나눠준 게 이게 바로 권수비죠. 그래서 이 권수비는 전압의 비하고 같아요. 즉 V1 나누기 V2하고 같은 거죠. 또 같은 것이 요 전류는 서로 반대죠. 2차 전류 나누기 1차 전류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권수비는 요 변류비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요 권수비는 변류비의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자 전류, 요거 자화 전류라고도 하죠. 이건 자속을 갖다가 발생시키기 위한 전류를 우리가 여자 전류 또는 자화 전류라고 해요. 다음 39번 가죠. 자, 공기 중에서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13뉴턴이었을 때 두 극 사이의 그 거리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자, 두 극 사이에 요 거리를 우리가 지금 R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죠. 그래서 요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요, 4파이에다가 진공 투자율분의 1에 거리의 제곱분의 M1, M2, 즉 두 자극의 세기의 곱이죠. 여기서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자극 사이의 거리 R 값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 요게 6.33 곱하기 요게 10에 요게 4승이죠. 거리의 제곱분의 자극의 세기 M1, M2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두 극 사이에 그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거리의 요 제곱은 거리의 제곱에다가 요 힘 곱한 거는 6.33 곱하기 10의 4승에 두 자극의 세기 M1, M2죠. 자, 거리의 제곱은 자극의 세기분의 6.33 곱하기 10의 4승에 M1, M2가 되는 거죠. 자,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를 벗겨내면 R이 되죠.
이 식에다 주어진 값만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요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 자극의 세기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극의 세기는 13뉴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자극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0.085가 나오죠.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1미터는 100cm니까 100배 해주면 8.5cm가 바로 두 자극 사이의 그 거리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40번 가죠. 자, 이 40번은 직류 전압계 요 내부 저항이 505ohm이죠. 최대 눈금이 50V, 전압계 그 배율기 저항값이 3kΩ. 자, kΩ니까 요거 ohm으로 하려면 3 곱하기 10의 3승 ohm이 되죠. 자, 이 전압계의 최대 측정치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압계의 최대 측정치는 우리가 V0로 표기하는데요. 요거는 1 플러스 전압계의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이죠. 여기에다 전압계의 최대 눈금이죠.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내부 저항값 505ohm이죠. 자, 배율기 저항 3 곱하기 10의 3승 오hm. 전압계 최대 눈금이 50V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350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배율기하고 요 분류기에 대한 공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배율기에서 요 측정 최대 전압 구하는 공식하고 분류기에서 측정 그 최대 전류값 구하는 요 두 가지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